땅 이름 이야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할 인하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영수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땅 이름을 갖다가 한자로 면 지명이 돼야 되겠죠. 의정부 지명은 예전에 1997년하고 2007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걸 작년에 저하고 의정부 시민 기록자인 그 정갑조 선생님하고 둘이서 그 의정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7년에 그 나와 있는 지명 유래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새롭게 2021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책을 냈더니 문화원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땅 이름 이야기에 대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그 의정부는 행정동으로는 모두 몇 개죠? 13개. 행정동. 행정동은 4개. 14개. 14개. 그리고 법정동은 13개. 13개. 행정동은 14개. 예, 행정동은 14개, 법정동은 1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법정동 여기저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법정동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법정동은 뭐냐면 의정부라는 시에 하나의 소속되어 있는 동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야. 그래서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의정부에 대해서 먼저, 의정부 시의 그 지명 유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의정부 시사 편찬위원회에서 2014년에 이렇게 나온 시사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의정부시를 이렇게 정리를 어디서 산에서 찍은 게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디서 찍었냐면 없죠. 도봉산에서 본 의정부. 여기는 있어요. 뭐라고? 수락산에서 본 의정부시. 그래서 겨울에 본 거네요. 요거는 천보산에서 본 의정부시. 이렇게 보면 되게 멋있죠? 사진도 잘 찍었습니다. 저기가 그 미군 부대 짤인가 보다. 근데 미군 부대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뭘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도시하고 똑같죠. 여기 보면 폐쇄성 금지 지형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렇게 폐쇄성이니까 수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어가지고 여기 예전에 보니까 그 98년인가 홍수 났었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왜 그러냐면 뭐가 나갈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렸는데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모이니까. 네. 그래서 저지대 같은 경우 침수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만 대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때 자일동인가요? 거기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중랑천이 범람해가지고 논이었던 게 뭐로 됐냐면 흙이 넘쳤으니까 뭐가 됐어요? 다시 됐겠죠. 예, 그 돌들이 이렇게 쌓였으니까 밭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기억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되게 멋있죠. 여기 조금 그래도 이렇게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자일동인가요? 가다 보면 거기에 아직 뭐가 있어요? 놈들이 있죠? 네. 그래도 그냥 농촌 풍경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의정부 시 유래를 보려면 어디로 가냐면 제일 편한 게 어디 이제 들어가 보면 되면 의정부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지명유래집 개요해가지고 홈페이지 딱 적어놨습니다. 자, 의정부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 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태종 이방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이방원이 이렇게 살해하고 여기 왕자의 난이라고 우리는 옛날에 배웠을 겁니다. 소란을 일으키자 태조는 불충불이한 자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함흥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 지금 이 의정부 시사 2권에 90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요 전에 그러니까 함흥에 가기 전에 태조 이성계가 그 양주 해암사에 와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한 1년 정도 머물렀답니다. 그것도 어차피 천부산 자락이니까 뭐 의정부하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사의 난이 일어났을 때 함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태조가 그 해암사에 머물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신도 보내고 본인도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시사에 나온 거는 그냥 왔을 때 의정부를 한번 어떻게 될 거다 옛날 들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함흥으로 옮겨갔어. 그래서 태종이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함흥에 뭘 보냈냐면 사자를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어떻게 됐다? 돌아오지 다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족족 죽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함흥 사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 보내가지고 결국은 태조가 환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는데 태종 2년 1402년 12월에 지금 의정부까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 돌아올 때 여기 있습니다만 부왕을 맞으려고 천막 치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하륜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태조가 활을 잘 쏘니까 백발백중 명중이니까 혹시 이렇게 그냥 무방비를 이렇게 맞았다가 아버지 오신다고 이렇게 무방비를 가했다가 활 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럴까봐 어떻게 했다? 천막 안에다 큰 기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게 한 사람이 누구다? 하륜이다라고 하는데, 야사에 야담에 보면 하륜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태종을 어떻게 섬기게 됐냐 하면 그 태종의 사위 중에 민재라는 분이 있대요. 그 민재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자네 그 장인어른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보니까 그 하륜이 봤을 때 태종이 어떻게 됐냐면 장차 뭐가 할 왕대상이다.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뭐로 모시게 됐냐면 주군으로 모시게 됐다. 야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근데 예전에 보면 아마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이 관상이라는 게 중요했나 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비들은 대부분 다 관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관상학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을 쐈는데 어떻게 됐다? 기둥을 피해가지고 뒤에 피해가지고 화살이 맞았다. 그래서 안 죽었다. 두 번째 또 나온 게 뭐냐면 잔치할 때 이제 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술잔을 드렸어야 되나 봐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 그 가륜의 기주로 인해서 대신 이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태조는 결국 한양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태조궁도 살렸어. 태종이 살았어. 근데 태조가 화가 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분이 안 풀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 안 가고. 서울로 안 갔죠. 안 갔다라고 하고 지금의 의정부 지방에서 장기간 머물렀다. 그래서 삼정승을 필요한 포함한 의정부, 그러니까 옛날에 삼정승이 의정부라고 했으니까 그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어디로 왔다? 지금의 의정부에 와서 그러니까 그래도 뭐 태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목상 누가 제일 여기냐면 태조가 그러니까 더 상황이니까 이제 가서 보고를 드렸다라고 해서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고. 근데 지금 이 의정부 시사 아까 이야기했던 시사 89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죠? 근데 이제 그 무학대사라는 분이 설득을 해서 항복을 하게 됐는데
태정이 어디서 저기 뭐 태조를 맞았냐면 지금의 어디다? 전자. 호원동 전자마을에서 맞이했다. 그래서 앞에는 지명이 없었는데 여기에 보면 전자마을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두 왕이 서로 이렇게 앉았다고 해서 뭐냐면 전자마을이라는, 그러니까 전자마을이라는 지명이 이렇게 해서 생겼다는 거죠. 둘이서 앉아 계셨기 때문에, 좌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왕자의 난과 관련해서는 서울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서울에도요? 그래 네. 그래 맞아. 오다가 똑같은. 쉬었던 네. 있더라고. 요거 다리. 살고지 살고지 다리. 다리. 아. 살고지 다리 이래가 이게 화물차 사고 관련. 살고지.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성동구에 있는 돌다리, 중량천에 놓인 돌다리인데 이것도 결국은 여기도 지금 중량천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 응암동 그 개나리 산 그 밑에 게 있는데. 아. 자, 이 돌다리가 있는데 이 돌다리가 조선시대 때 가장 긴 다리였대요. 공부다리 조치. 원래 조선시대에는 다리를 갖다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제 저긴데 이 1904년에 음독자살한 보수학자 이병준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거 이규태의 한국인의 민속문화라는 책에 9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선시대의 길이 넓고 다리가 단단했던들 조선의 역사는 잦은 외침에 찍혀내 남한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옛날엔 강이나 뭐 개천 이런 데 물 안 났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다고. 다리를 안 났다는 거예요. 다리 못 건너오게. 다 징검다리잖아요. 그냥 징검다리. 네네네. 일부러 다리를 놓지 않아. 아, 저게 침입이면 저게 거의 약간 침입하면 방어의 다리가 능력이 쭉 있으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생각나니까 저기 하는데 그 마야 문명이 멸망한 스페인한테 멸망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야 지역에 뭐냐면 그 다리 그 산 쪽에 있었는데 길이 엄청나게 잘 뚫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 타고 이렇게 가서 그냥 금방 인원도 별로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길이 잘 돼 있었으면 가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길이 별 없어야 되겠네. 길 자체가 뭐냐면 방어책이에요. 그렇지. 그 옛날에 그 불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길을 닦지 않는다. 지도. 길을 닦지 않아야지. 왜 쳐들어와가지고 뭐냐면 그 길이 요만하니까 여러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러일 전쟁 이럴 때 나오는 러일 전쟁인가 청일 전쟁인가 이 얘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조선의 길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왜냐면 대포가 지나가야 되는데 대포가 지나갈 길이 없었어. 다리도 마찬가지야. 대포가 지나가면 다리가 부셔져. 그 정도로 길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말만 다닐 다닐 수 수 있게끔. 그 사람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랑 말이야. 요거 꽃들이 살아 숨쉬는 의정부 삼곡동. 요것도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검은돌 마을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건데 어른친 뭐 인터뷰한 걸 들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민들이 합심해서 징검다리, 옛날엔 개울에 뭐가 놓여 있었냐면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어. 그래서 그걸 뭘 했냐면 시멘트 다리를 만들었어요. 시멘트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 폭이 얼마나 타? 리어카 한 대가. 리어카 한 대가 간신히 날 정도. 요 정도. 그때 요 정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신 뭐는 못 지나가. 차 차는 못 지나가면 들어가죠. 차 지나가다가 그 다리 가운데 막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는 다리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롭다 그러면 뭐지?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금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70년대만 해도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금은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거지. 네. 교통이 아, 불편하고. 그리고 지금 그 구석마을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가보면 집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보면 길이 없대요. 차 한 대 간신히 다니죠. 맞아. 그것도 차가 조금 큰 차면 어떻게 돼? 못 못 다녀요. 가. 못 다녀. 작은 차는 되죠. 그게 옛날 길이라 그래요. 그 집을 그렇다고 집이 있으니까 그걸 부수지도 못하고. 그걸 지금 같으면 이제
집을 부시고 길을 넓혀야 되는데 차 한 대 간신히 가잖아요. 그리고 뜻이 있었어. 뜻이 있었어. 뜻이 있었어. 이 살고지 다리 그 유래에서 보면 지금은 동네 사람 이게 살고지 다리, 돌다리를 살고지 또는 살고지 다리라고 하고 한자로 하면 전관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는 이 강릉이나 이천, 충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교통로였대요. 이게 다리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흥선대원군 여기 이하고 여기도 의정부와도 관련 있잖아요. 그 여기 있는 다리를 뜯어가 돌다리 돌로 돼 있으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경복궁 중건할 때 거기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훼손됐던 걸 아마 72년인가 뭔가에 그 서울시에서 보건 보수했었는데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12월 23일 날 보물로 지정이 됐고 여기 자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하고 똑같은 내용. 신하들의 강력한 청원으로 함흥에서 돌아왔어. 태조가 돌아왔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중량천 하류. 의정부에는 전자마을인데 여기는 중량천 한강가에다 천막을 쳤죠. 그래서 태조를 향해서 활을 쐈는데 안 맞았다. 안 맞고 어떻게 된 거야? 화살이 땅에 꽂힌 거죠. 그래서 정관이라는 게 땅에 꽂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살꼬지. 살꼬지. 살이 화살이 꽂힌 거야. 그래서 살고지다리, 정관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보면 앞에서 본 내용하고 거의 큰 틀에서는 같죠. 네. 활 쏘고 피하고 그렇지. 꽂히고 어쨌든 꽂혔고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함흥차사와 관련된 거는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앞에 이제 그 태조와 관련된 거라면 이제 두 번째는 철도 부설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뭐 행정 공식 행정명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일제가 의정부 지방에 철도를 부설할 때 기록한 사항에도 일제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바꿨습니다. 일제 강점기로 하죠. 이렇게. 옛날에는 일제 시대라고 하는데 괜히 우리가 뺏긴 거 같잖아. 그렇지. 걔네들이 강제로 점령한 거지 우리가 뺏긴 건 뺏긴 게 아니다. 아니다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의정부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경원선 철도 부설 도면 작성이 1904년에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보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던 의정부라는 지명을 그대로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지금까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예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1997년? 4년. 4년. 1904년에. 1904년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지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지금이 있는 아니고.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1904년.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하면 당시에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네네.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고. 꽂혀줄 필요가 있네. 그치. 그 이해하기 쉽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라도 그 사람들 뭐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지금까지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면 두 가지 설이 있었다고 보더니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처음에 조선 초기부터 태조 황궁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게 하나. 그다음에 1912년 5월 23일 날 공포된 지방행정구역이 있는데 무슨 공포된 뭐가 있었나 봐요. 영역서가. 거기에 이 의정부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의정부 지명은 태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식 지명은 1912년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좀 전에 봤습니다만 1997년에 나온 의정부
지명률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했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 2021년에 새로운 의정부 땅 이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를 어떻게 된다?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러니까 작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조사하면서 지금 도시화되면서 지명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지금의 지명을 갖다가 어디다 뭐 코스코 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거기다 원래대로 해놓으면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죠? 옛날 한 80대, 7, 80대 노인들 어르신들만 아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 코스코 뒤, 코스코 옆, 뭐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지명으로 해서 좀 바꿔